일단 올해 상반기가 이제 연준의 이제 그 영향력이 그리고 목소리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시장이 역전이 됐다는 거는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는 거고 올해는 이미 실제로는 한 번이지만 이제 앞으로 해 나갈 거잖아요. 그래서 한 번을 포함한 이미 한 번을 포함한 몇 번의 금리 인상을 시장은 반영하고 있는가? 9.5회입니다. 1회를 0.25%라고 봤을 때 9.5회예요. 그러면 9.5회라고 하면 앞으로 FOMC가 9.5가 아니고 8번 그 몇 번 안 남았는데 FOMC마다 25를 올려도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. 그 말은 두 번 혹은 세 번, 그러니까 약 2.5회의 50bp 인상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3월 FOMC 점도표보다 오히려 더 높아요.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앞으로 FOMC에서 뭐 5월이나 6월에서 지금 두 번은 뭐 빅스텝을 두 번 해도 시장은 2.5회를 포함하고 있다니까요. 그러면 시장의 예언을 완전히 넘어가려고 하면 50bp 인상을 두 번이 아니라 그 두 번 하고 세 번을 하든지, 한 번은 75로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당장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죠. 물론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전도표에서 갑자기 1월에서 3월처럼 확 올라갈 것처럼 이번에 5월달에 또 그렇게 하고 6월에도 그 톤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피곤할 수도 있죠. 진짜 그렇게 간다면 정말 진짜 그렇게 가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일단은 그때 하반기쯤 되면 5월 넘어가고 6월 넘어가면 이제 하반기로 술 넘어갈 텐데 그때도 연준은 뭐 그렇다고 갑자기 완화적으로 가면 또 안 돼요. 또 그럼 장기 인플레가 또 올라갈 거니까 계속 매파적인 행동을 하지만 시장 예상하고 있는 걸 좀 넘어가는 톤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뭐 빅스텝 인상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럼 인플레를 잡겠다는 건 경기보다는 물가 안정의 목표를 잡았다는 건데 그럼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기를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아니 가격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물가가 그 경기가 좋아지겠어요.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올라가는데. 그러면 지금 공급 충격으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. 뭐 지금 그 기아 뭐 소렌토는 이제 드디어 18개월이라면서요. 인도가 진짜 이제 논산 들어갈 때 계약하면 진짜 전역할 때 차를 받는다는 농담이 진짜 현실이 됐거든요. 물론 그렇게 공급적인 문제가 있습니다. 앞으로도 더 빨리 해소되지 않거나 새로운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연준이 이런 긴축적인 행동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것만큼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을 강화할 거니까 수요는 꺾일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 꺾이는 것만큼은 새로이 공급 충격이 와서 새로운 공급 충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. 이런 거잖아요. 그래서 뭐 침체까지는 아니라더라도 이런 긴축을 통해서 둔화가 확인되고 있는데 둔화라는 게 수요의 감소를 얘기하잖아요.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공급 부족이 더 늘지 않는 이상은 물가가 이런 속도로 계속 가기는 힘들다.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전의 물가로는 못 간다. 그렇지만 이런 속도로도 계속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쯤 돼서 연준이 말만 세게 하지 실제로는 실제 액션에서는 조금 이제 시장 범위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시장의 관심은 이제 연준의 뭐 매파적 발언, 뭐 전도표 상향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서 경제는 괜찮은가요? 그러니까 그래 연준이 이렇게 할 줄 알았고 이렇게 하고 있어. 그러면 경제는 괜찮아? 그럼 경제가 괜찮을 것 같으면은 그래 긴축을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? 오히려 물가가 잡혀가지고 더 좋은 건가? 이런 식으로 되면 관심은 약간 경기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. 지금은 완전히 이제 그 작년 11월부터는 이제
그 연준 쪽으로 연준의 목소리에 시장의 눈이 다 쏠렸잖아요. 그래서 역전까지 된 거고. 근데 막상 역전되고 나서 그냥 그 흐름대로 가다 보면 아무리 역전이 중요하다고 해도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안 생기는데 1년 내내 똑같은 소리 하면 사람들 듣겠습니까? 이제 하반기쯤 되면 오히려 그 우크라이나도 어떻게든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중국도 바닥은 찍었다 하는 게 또 나오고 하면 경기가 이제 둔화되다가 둔화가 멈추는 게 확인되면 그래 그러면 경제가 이 정도의 금리는 버티는구나 가 되면 이제 오히려 그때부터 진성에 상승을 해서 완전 피날레가 돼서 나중에 뭐 또 진짜 침체가 올지도 모르죠. 뭐 버블이 터져가지고. 그래서 이제 저 하반기 때는 그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소재도 좀 달라질 것 같다. 지금은 이제 연준 뭐 매파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때 되면 오히려 더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건데 이게 좀 지우고 이 가지고 온 게 그 금리 인상의 속도를 비교한 겁니다. 지금 이제 점도표대로로 하면 파월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. 3월달 FOMC로.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가장 강했던 게 0406년이었습니다. 그때 이제 중국이 이제 워낙 원자재를 많이 갖고 원자재 공룡이 돼가지고 이제 인플레를 많이 했는데 사실 또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때문에 인플레가 또 조정도 됐죠. 그러니까 중국이 원자재를 끌어들여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만들긴 했지만 그 원자재 가지고 싼 물건을 많이 수출했기 때문에 또 경제가 오히려 잘 버텼어요.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상은 꽤 오래 갔습니다. 그때 보시면 여기 제로부터 해가지고 거의 400bp를 올리거든요.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. 뭐 99년에 그리스본 때도 뭐 이 정도까지밖에 없었고 그리고 94년 채권 대학교 지금 블라드 총재가 늘 얘기하는 94년 케이스가 요거거든요. 근데 각도는 더 빨랐지만 근데 지금 속도 보면 이제 94년하고 비슷하죠. 근데 절대값을 넘어가기 좀 힘들 것 같다. 여기 그때 멈췄으니까. 옐런 때는 그 우리가 이제 편안했던 이유는 이제 옐런 보십시오. 굉장히 온화하게 가졌습니까. 그래서 이번은 일단은 점도표에서 또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죠.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는데 여기서 94년보다 더 빨리 더 높게 요거는 모르겠다. 요건 진짜 모르겠다. 그렇게 되면 진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자는 건데 그러면 진짜 이쯤 되면 이제 막 가자는 거지요. 물가는 확실하게 해결될 겁니다. 그냥 수요가 다 뒤져버릴 테니까. 그래 지금까지는 옆에 건 뭐냐면 이게 뭐 연일 뉴스를 뒤덮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입니다. 6.3%, 6.4% 정도. 그것도 PCI가 아니고 PC입니다. PC가 더 천천히 오른다는 거 아시죠? 근데 굉장히 그 40년 만에 최고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그래도 지금 경제가 괜찮은 건 뭐겠습니까? 기업의 이익이 늘고 있다.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도 산다는 겁니다. 요즘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뭐 시켜 먹기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해서 근처에 맛있는 김밥집이 있어가지고 김밥을 한 두어 줄씩 포장해 갖고 간단하게 먹는데 요즘 김밥 한 줄에 5,500원짜리도 많더라고요. 예, 뭐 처음 갔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. 뭐 한 4,000원 하겠지라고 했는데 3,5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. 보니까 그건 어린이용이 돼. 그래서 보통은 뭐 땡땡 김밥이면 가장 기본 김밥이 좀 싸잖아요. 근데 그게 5,000원이야. 그리고 뭐 참치니 뭐니 좀 들어간다 5,500원 막 이렇던데 아무튼 근데 그래도 맛있으니까 사 먹는 거죠. 근데 어쨌든 그냥 이게 뭐겠습니까? 조금 흠칫 놀라긴 하지만 김밥 두 줄 사는데 11,000원이야?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사 먹잖아. 사 먹어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가는 올랐지만 기업의 이익도 같이 올라가는 거지. 근데 뭐 김밥 한 줄에 10,000원씩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두 줄 먹을까 한 줄 먹든지 하겠지. 그죠?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괜찮다. 지금까지는.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갔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 소비가 확 줄 정도로는 아니다. 그래서 이제 기업의 이익은 지켜지고 있는데, 근데 이게 계속되면 뭐 힘들겠죠. 네, 사람들은 이제 점점 도저히 안 되겠다 줄일 것이고, 연준은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비용이 늘 거니까. 근데 현재는 아직은 그게 아니라서, 그래서 지금이 연준이 앞으로 가야 할 것도 많고 물가는 높고
기업 이익도 괜찮으니까 지금 하려면 지금 해야 된다. 금리 인상을 빡세게 하려면 지금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상반기 때 최대한 큰 소리를 지르면서 큰 걸음으로 가자. 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